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코스모스 TV 가을 특집으로 고민 상담소를 10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10월을 보내고 어느새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갑게 느껴져서 겨울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차가움의 계절이 시작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11월도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추워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코스모스 TV 채팅창에는요. 따뜻한 코스모스 TV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라인이 좀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모습이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다문화 이모저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오늘부터 12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와 홈페이지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는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는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 등 4개의 전시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의 정부 혁신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안전한 한국 전시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진단시약의 긴급 사용 승인 등 K방역의 성과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 지원, 스타트업 샌드박스 등의 사례를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하는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이 예산 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참여 예산제를 도와 디지털 배움터 사례 등을, 그리고 편리한 한국 전시관에서는 생애 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등 국민 중심 서비스 통합 사례를 선보입니다. 혁신 방방곡곡 전시관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전시관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내 메타버스, 확장 가상세계 공간에도 설치돼 MZ세대 등 젊은 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70여 개의 우수혁신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열리는 개막식은 같은 날 울산에서 열리는 사회혁신 신안마당의 개막식과 이원중 생중계로 연결해 개최되며, 이는 정부 혁신과 지역사회 혁신을 소개하는 두 행사를 연계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박람회 기간에는 혁신 컨퍼런스, 전문가 강연, 실패와 재도전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시 콘서트, MZ세대의 토크 콘서트 등 대한민국의 혁신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2021년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가 정부 혁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다문화인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소식은요. 읽어주는 컬럼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컬럼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어주는 컬럼 시간에는 지난 10월 27일 세계일보에 게재된 다문화 컬럼 함께하는 세상 10대들의 K글로벌 역량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서원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학을 강의하시는 조형숙 교수님의 기고문입니다. 네,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3년마다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등의 역량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 간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PISA 2018 평가는 기존의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의 하나인 글로벌 역량을 포함했다. 인지적 평가의 한국 평균 점수는 509점으로 참여국 평균 474점보다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500점보다 높았다. 일본이나 미국 등이 PISA 2018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점수다. 글로벌 역량 측면에서 인지적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576점이었고 캐나다, 홍콩, 스코틀랜드, 대만, 스페인,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PISA 2018 평가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OECD 평균을 0으로 표준화했을 때 한국 학생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0.2점, 다른 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 마이너스 0.1점, 다른 문화권 사람에 대한 존중 0.2점으로 조사돼 OECD 평균과 유사하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0.5점, 상호 보완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는 0.4점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PISA 평가는 해당 연도에 만 15세, 보통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을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PISA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학생의 인구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고 2005년에는 국내 결혼 건수 31만 4천 건에 약 13%인 4만 3천 건이 국제결혼이었다.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한동안 총 결혼 건수의 10% 내외였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7에서 8%를 유지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던 시절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최근에 PIS 평가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다. 다른 문화권 사람에 대한 존중, 이민자에 대한 태도 및 상호 보완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시 결혼 이민자의 국적을 분석해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는 중국 51%, 그리고 베트남 24%, 일본 6%, 필리핀 5%, 몽골 3%, 5개국에서 89%를 구성했다. 반면 남성 결혼 이민자는 일본 39%, 중국 27%, 미국 14%, 캐나다 4%, 호주 2%, 5개국에서 86%를 구성했다. 결혼 이민자의 남녀별 출신국 분포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미주 지역 등지에서 결혼 이민자가 유입되고 이들이 한국인과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 15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PISA 평가의 결과는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세대가 20대, 30대가 되면 글로벌 역량은 생활 속에서 학습되고 자연스럽게 생활 양식으로서 문화로 정착될 것이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차별 경험은 30.9%로 조사됐고 이 수치는 2015년 33.3%에서 2.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K글로벌 역량은 조금씩 진화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이상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글로벌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서원대 조형숙 교수님의 기구처럼 한국이 점차 다문화 글로벌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 네, 저희 카톡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들 읽어드리도록. 타로모모님, 인터넷이 안 좋은가 봐요. 잘한다. 아직 시작을 못했나 보네요. 채채님, 일주일 기다렸는데 왜 시작 안 하나요? 잘한다님, 이쁜 다문화 이모 정말 빨리 보고 싶네요. 네, 맞아요. 저희 지금 코스모스 TV의 온라인 인터넷 라인이 좋지가 않아서 스트리밍 상태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에서도 잠깐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스트리밍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소식,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에 약 1년 8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 이날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시내 곳곳의 카페와 식당 등은 단체 손님으로 붐볐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가게들은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할 수 있고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 등을 빼곤 모두 해제가 됩니다. 또한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학원도 수험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번 달 22일 수능시험 이후에 제한을 풀게 됩니다. 네. 하지만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7명 발생하였고 국내 총 확진자는 37만 640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국내 사망자는 18명 발생해서 누적 2,892명으로 치명률은 0.78%입니다. 네, 이러한 수치를 보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이 2,892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 1년 10개월 만이며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의 인구가 통째로 소멸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1950년 이후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는 심장병과 뇌졸중에 이어서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를 비롯한 저개발, 저소득 국가들에선 검사 역량 부족으로 진단 없이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며 500만이란 숫자도 과소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은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력 격차에 따른 백신 공급 불균형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은 완전 접종률 70%를 돌파하며 일상 회복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13억 인구 중
5%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국은 지금 7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불법 체류 외국인의 접종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것은 혹시 모를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실施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다문화인들께서는 주변에 있는 다문화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한국어 능력시험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국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대상은 외국인, 재외국민 특례 대상자 혹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는 2017년 70개국 29만 638명, 2018년 76개국 32만 9,224명, 2019년 83개국 37만 5,871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발생 후엔 2020년 42개국 21만 8,869명, 2021년 75개국 33만 12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교육부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2020년도 시행 계획을 10월 28일 발표했습니다. 내년 한국어 능력시험 읽기, 듣기, 쓰기 총 6차례에 걸쳐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중 3차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러지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최초로 1회에 한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2023년부터는 시행 횟수를 점차 늘려갈 방침입니다. 제1회 한국어 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2022년 11월에 국내에서만 한 차례 실시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원자가 한시적으로 줄어든 지난해와 올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현재 한국어는 7,7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도 차차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5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소식은 세계 BGN 스포츠월드 창간 16주년 기념 다문화 가정 돕기 희망 빅 콘서트가 11월 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로운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꿈과 행복을 주는 신문 세계 BGN 스포츠월드가 창간 16주년을 맞이해서 성원해준 독자와 네티즌을 위해 올해도 열정적인 콘서트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오정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가요계의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스테이시, 퍼플키스, 버가브, 킹덤, T1419, 나다, 송하예, 이펙스까지 총 8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다문화 가정 돕기 희망 콘서트는 다문화 가정에 이번 다문화 가정 돕기 희망 콘서트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스포츠월드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소식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영상으로 보는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심리 면역력 강화를 위해 세구로 떠나는 심리상담 서포터 양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모저모 시간에는 이 세구로 떠나는 심리상담 서포터 양성교육 대면 실습에 참석한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서 세구로 떠나는 심리상담 서포터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셨던 참가자 모시고 인터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산에 살고 있는 심화 여시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아는 다문화 가정 친구가 다문화 센터에서 다례 간호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친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소개받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전국에 234개 시군구마다 사회관리사를 두고 생활 밀착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셨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국에 온 지 30년 벌써 지났는데요. 30년 정도 전에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찬스는 있지만 그 나머지는 아무 지원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한국어 말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는 정말 지금에 와서야 가능하게 되셨군요. 네. 좀 애들이 더 크고 좀 시간적인 여유 생기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뭐 특별히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다른 프로그램은 좀 뭔가를 배우고 뭐 기술적인 거나 그런 거를 배우고 그런 거 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은 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번 프로그램에서 특별하게 또 다르게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아니라 그림이나 색채로 표정을 하면서 같은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활동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림이나 색채로 표현하셨다면 한국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러네요.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언어를 상관없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다른 한국어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참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군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는 상담실도 꾸려나가고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좋을까요? 다문화 가정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 권유하고 싶은 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서포터들 양성을 하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또 이런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게 있었으면 좋을까요? 저희도 물론 외국이니까 다문화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지원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아, 자녀들을 위한 예, 프로그램이 예. 더 다양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특히 네. 좀 미술 치료 같은 거. 아, 이번에 우리가 받았던 네, 그런 프로그램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단순히 상담이 아니라 네. 이제 미술이라든지 네. 음악이라든지 이런 네. 예체능을 통한 프로그램 네. 생각하시는군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요. 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스 TV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은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상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색으로 떠나는 심리상담 서포터 양성 프로그램의 대면 실습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분인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다 지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지 20년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해심 깊은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 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셨는데 혹시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를 어떻게 알고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다복센터에 공지를 받고 처음에 이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훨씬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번 프로그램은 색으로 떠나는 심리상담 서포터 양성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참가하면서 어떠셨을까요? 처음에 가장 느꼈던 것이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강사님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참가자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강사님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그 질문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가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수업이 마칠 때마다 항상 위로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또 좋았던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점이 좋았어요? 처음에 그 미술 치료라고 하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가졌는데요. 근데 수업을 들으니까 색으로 표현해도 된다. 편안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색으로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해주셔서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내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제 어떤 상태고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서포터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자기 치유가 되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서포터로서 활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서포터로서 활동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달래주고 치유되어 가는 그 모습을 정말 이 실감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가 되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감과 그 응원을 해줄 수 있는 편안한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다복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 진행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네. 있으셔서 더 이상 바랄 건 없는데 한 가지만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증 과정 같은 게 있으면 저희처럼 이주민 분들이 한국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네. 다양한 자격증. 다양한 자격증을 일상생활에는 정말 밀접하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말씀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와 어, 함께 네, 어,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항상 내 옆에 늘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 코스모스 TV, 그리고 다복센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코스모스 TV 화이팅 같이 네. 한번 할까요? 네. 코스모스 TV 파이팅!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스모스 TV 다문화 이모 전문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스 TV를 구독해 주시고요. 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생방송되고 있는 다문화 이모저모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내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방역 수치가 완화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유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치사율이 낮아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의사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지난달 30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84%로 8월부터 일찌감치 점진적인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지난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는데요. 싱가포르 인구가 약 590만 명으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니 확진자 5,000명 발생은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준수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실내외를 방문하고 마스크 착용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일 오후 4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다문화의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문화 가정 여러분, 다문화인 여러분 사랑합니다.